자, 오늘 뭐 좀 시겁을 했습니다. 시겁을 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주력주가 많이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시장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장중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선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에 대한 해석인데 결국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만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향후 한 100년 동안 주식을 하실 때 100년 이상 주식 하실 거 아니에요. 한 10년 하시고 안 하실 거야? 100년 이상 하실 거 아니에요. 100년 이상 주식을 하실 때에 항상 미국장을 기준을 잡으신다면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선물 동향에 있어서 너무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안 보고 있다가 미국 선물 갑자기 미국 선물이 0.6이나 빠졌어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평상시 보지도 않고 있다가 0.6이 많이 빠진 건지 덜 빠진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미국 선물이 0.6이나 빠졌다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기준점은 얼마? 1% 전후 빠지든 오르든 1% 전후 수준의 선물의 변동성이 확장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많이 빠졌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0.80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마감이 된 거고 그랬을 때에 뭐 장중에 올려드렸던 때가 1.6까지도 빠졌었어요. 근데 중간에 다시금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0.94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인가요? 뭐 하여간에 미국 방송국 한쪽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본토 공격을 했다. 그 내용이 이제 외신을 타고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9시 50분부터 이제 그 흐름에서 뭐 선물이 급격히 밀려 내려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잘 해석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9시 50분경부터 밀려 떨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메타방 기준의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런 급락 직전까지만 해도 아이 대박. 50% 전일 종가 차익 실현 또 전일 3% 초강세였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는 놓쳤다 해도 눌렸었을 때 또 마이너스권에서 편입 또 차익 실현 다시 한번 병행 아주 좋았는데 어찌됐든 이 흐름 이후에 이제 돌려진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란 쪽에서 아니야 우리 공격받은 거 없는데 야 뭐 소리 난 거 그거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해석은 야 그러면 눌려 있는 거 주가 조정 받은 거 싹 돌리고 끝나야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고 끝나니? 그 내용이죠. 어제 기준에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미국 장외 기준에 수요일 날은 3% 마이너스였어요. 강세를 띄다가도.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기준 엔비디아의 목요일 기준에서는 2%대 폭등이 나오다가 강보합으로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 0.16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TSMC의 실적이 나왔는데 TSMC의 실적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향후 그 전망치에 대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로 그냥 향후 전망치를 그대로로 그냥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이거 뭐야 성장하는 게 아니었어?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2분기에 그러니까 1분 지금 이번에 이제 지진 난 부분들 이게 이제 4월달 기준이니까 2분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2분기에 대한 실적은 둔화될 것이다, 둔화될 수 있다, 둔화됐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해석이 일정 범위가 나와서 TSMC가 5% 조정이 나왔어요. TSMC가 5% 조정. 근데 엔비디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괜찮다라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괜찮다는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장중에 돌려질 때 우리가 오늘 기준에서는 어제부터예요. 우연찮게 그런 게 아닙니다. 윤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IT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매수 강도를 줄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들여다봤더니 하이닉스 신고가는 가장 최근까지 나왔어요. 언제까지 나왔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하이닉스도 나와주고 삼성전자도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 지난 4월 8일 날 사상 최대치 수준인 거죠. 86,000원이면 그 신고가 놔주고 안 힘들었단 말이야. 이번 주 월요일부터가 힘든 거지. 근데 뒤돌아 보니까 IT 종목이 너무 많다 이거죠 우리가. 거기다가 뒤돌아 보니 한미반도체마저도 금요일 날 신고가의 고점을 한번 찍어줬지만 그 앞전에 3월 말에 그 무서운 탄력이 더 확장되지 않더라 이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거래가 곽동신 부회장 수급 유입되는 건 매우 좋은 이슈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름아름 있고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거래 대금이 둔화돼 버린 거야. 한미 반도체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종목의 기준이 한미 반도체인데 걔가 저렇게 흘러가니 결론은 안타깝지만 심지어는 HPSP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얘는 어지간해서 안 팝니다 한 HPSP까지도 정리를 하고 대덕전자 동진세미케 하나마이크론 싹 다 압축을 해서 1차 압축에서는 한미반도체로 다 넣었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4월 초입니다. 그 4월 초에 한미반도체로 넣고 다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 나와주면서 성공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진 부분에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10.97 밀려 있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변동률들이 우리가 테크닉은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루에 15%씩 또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하루에 8% 이상씩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왔었잖아요. 그 압축을 잘해놓은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우리 7종목의 포트폴리오 주력주 제외하고는 이제 남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2종목이 더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스페타시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쉽지만은 오늘 기준에 아쉽지만 아마 분명히 마감 이후에 보면 매우 좋은 매우 긍정적인 수급이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외국 기관 관여도가 높을 겁니다 오늘. 순매수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주월봉 다 긍정적이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되돌리고 꺾일 때 변동률이 고점 대비 LS 일렉트릭이 3% 넘었고 현대 일렉트릭도 그랬고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종목이 이렇게야. 주력 이외에. 그러니까 요 기준을 그대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지금 이제 차분하게 다시 하나씩을 설명을 드리면 하이닉스하고 오늘 삼성전자 매수 사인을 내고 한미 반도체를 아까 문자 나갔나요? 거의 그러니까 안 나갔어. 이수가 나갔었나? 거의 안 나갔어. 그러니까 주성도 안 나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의 77,000원 라이브 방송에서 77,000원의 매수 사인. 그리고 문자는 77,200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200원. 예? 하이닉스는 일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뜨기 전에 이제 TSMC발 영향으로 밀려 있을 때 17만 5,500원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17만 5천원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17만 5,500원에 문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 그리고 2차 문자가 17만 2천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리고 전체 문자는 17만 2,500원. 이쪽은 매매 사인 나가요.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판단은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돌리는데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기는데 나머지 종목이 날아갈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 부분은 곽동신 부회장의 수급 그런 이슈와 함께 한미반도체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거래 터지고 어마어마한 탄력일 때 들여다보면 돼. 미리 그럴 것이다 말고.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매수의 기준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위주로 발송을 한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를 놓쳐버렸어. 맨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놓쳤다 해봐야 신규 가입자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현대차를 저점 대비 우리는 1%씩 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23만 1,500원이야.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가격에 얘기를 했어. 근데 문자까지 못 냈죠. 이거는 23만 5천 원 땡큐지. 우리 주력인데. 그리고
LG화학은 뭐 한동안 지금 뭐 매수세는 안 들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5월달 포트 비중을 LG화학을 빼서 삼성전자로 넣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확산할 수 있어요. 얘를 빼고.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잘 움직였다 하고 있는 찰나에 또 밀려서 2만 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코스피 이번 달 하락률, 그리고 4월 달 하락률 3월 말 대비해서, 그리고 원고 쓰시는 분 어제처럼 다른 거보다도 그거 좀 먼저 해주세요. 다른 거보다도 저널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 어차피 PPT에 넣을 거 아니에요. PPT에 넣어서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 그거를 어차피 이제 원고에 넣을 거니까, 그죠?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방송 녹화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리고 요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팍스 원고 같이 넣으면서 또 보시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시장 자체의 조정이 저는 미처 몰랐어요. 진짜 화요일 정도인가 방송 나가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포트 계좌가 원체 시장 대비해서 솔직히 강하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강해요. 어제 거로 기준을 잡으면 오늘은 또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원체 깨져가지고 뭐 오늘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상승률이 좀 줄어들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기준이에요. 요 기준. 결론적으로 계좌 수익이 어제 종가의 기준으로 47%의 수익이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9월, 10월 폭락하고 굉장히 많이 난 돌려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5%뿐이 못 돌려졌더라고. 근데 오늘로 따지면 뭐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낙폭 줄였다고 해도. 그리고 2월달, 그러니까 1월달 급락 나오고, 그래도 올해는 좀 강했겠지. 1월 급락 나오고 일시적인 거고 많이 돌렸겠지 했더니 2월달 기준으로 놓고 볼 때 5.51인데 오늘 하락한 거 감안하면 뭐 더 낮아졌겠지. 근데 계좌 수익률은 일단은 어제 기준에 18일 종가 기준에 계좌 수익은 2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시장이 좋은 건 줄 알았어. 우리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었더라. 3월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오늘 뭐 하이닉스가 원체 밀려서 우리도 아마도 손익률이 뭐 수익률이 거의 대부분 다 까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뭐 오늘 빠진 하락률 그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플러스란 말이야. 응? 하이닉스가 무슨 뭐 그 2월 말 종가가 15만 6,200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래도 시장 대비 월등하단 말이죠. 시장은 약 2% 정도 빠진 거고. 그 4월 달이 이제 좀 처참해진 거죠, 사실은. 4월 달이 시장은 뭐 6% 가까이 밀린 거고, 4월 달이 전월 3월 말 종가 대비 6% 가까이 밀린 거고, 그리고 계좌 손익 부분은 오늘 뭐 원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 손실률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일단은 여기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뭐 종목을 많이 줄였고 압축했고 오늘 기준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그 LS 일렉트릭의 매도의 기준은 대략 16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면 뭐 잘 정리 기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아쉽게도 이제 뭐 메타방은 굉장히 밑에서 정리가 돼버렸지만은 그래도 비중을 높게 실어놓은 상태에서의 그래도 뭐 전체 기준에서 수익을 내고 나온 거고, HD 일렉트릭에서 어찌됐든 3% 수익 한 4% 수익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3% 수익인가요? 한 그 정도 빠져나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 6% 7% 수익은 낸 거예요. 어찌됐건 이 장에 그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 못했더라도. 그리고 이제 전체 매도의 기준은 약보합권 수준 23만 뭐 7천 원 이탈되면 체크하십시오. 다 정리가 된 걸로. 그래서 다 지운 거예요. 이제 그 들어가 있던 종목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의 기준인데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맞았지만은 뭐 오늘 금융지주사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KB금융이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제한적이었어요. 그죠? 시장 대비. 뭐 LG하고는 언제 많이 빠져있던 거라 그렇고 얘네들 오르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주력은
오늘 과하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맞았지만은 이들의 경우에는 얘들이 못 돌리면 뭐 시장 못 돌린다라고 저는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수익률의 확대를 이쪽에서 이제 잡아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종목은 한미반도체 하나 빼고 나면은 주력주가 전체가 다 뭐다? 주력주 전체가 저평가 종목이다. 농담이 아니라 다 저평가예요. LG화학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약세지만은 LG화학도 영업이익 우리나라 5위 전후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10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응? 나머지 뭐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미엄이 높고 대신에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 그러한 맥락에서의 기준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장중에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좋다. 그리고 이제 뭐 관망 이수베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관망 써놨지만 이제 편입으로 바꿔놓습니다. 장중 기준이었고 이제 뭐 장 마감 이후에 설정 범위에서 시장의 안정화 부분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기준 잡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이수베타시스 매수 평균 단가 얼마? 지금 한 4%대의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가 올해 진행이 된 상태예요. 1월 22일부터인가요? 5% 가까운 4% 뭐 이런, 그게 37,000원 매수 평균 단가고, 작년부터 따졌을 때는 뭐 매수 평균 단가 좀 34,000원 뭐 좀 밑에 있는데, 그래 누적 수급은 8% 9%란 말이에요. 맹신할 수는 없어요. 유통 물량이 좀 있어서.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게 이제 기관들까지 아주 고르게 매매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뭐 1조는 넘깁니다만, 그리고 누적 수급이 원체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얘도 유통 물량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그래도 요 종목군들은 요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린 주력주 기아까지 포함해서 뭐 8 주력주 이외,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성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비중을 일단 어찌됐든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45, 합산해서 55, 그리고 이제 현대차 25, 나머지가 5%씩의 비중이에요. 응? 그래서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어서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장중에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슈였다, 확인되지 않은 이슈였고, 결국은 이란 쪽에서도 아니야 우리 공격 안 받았어 라고 했는데, 그럼 빠르게 돌리고 있는데 왜 일정 범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주장을 하고, 더 돌리면 들어갔겠죠. 근데 일정 범위에서 지금 멈추고 다시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린 만큼 따라간 거고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왜 그럼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은 매수의 기준을 잡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먼저 돌려야 되는 기준도 있지만 미국 쪽의 선물이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시황이나 이런 거를 해석하는 게, 윤정두가 왜 5시에 막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6시에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막 새벽 3시에도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미국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미국 장의 흐름에서 이슈가 불거질 때 그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TSMC의 실적 발표에 대한 IR 컨퍼런스 콜 진행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 또 TSMC의 결과론적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는데, 결론은 어제 기준에 또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장 마감 이후에 6시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이미 0.66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동 쪽의 불확실성이 불거지기 전에 여러분들 단 한 명도, 그리고 여러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 여기저기 유료 방송 다 듣고 계셔도 단 한 명의 전문가도 미국 선물이 뭐 0.6% 빠집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0.6이 빠졌더라도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고 우리는 0.6을 보고 있었고 1% 넘길 때 이거 뭐지? 내용이 없는데? 하고 있는데 케빈 선생님이 중동발 내용 영문자 내용을 올려주셨고 그러다가 영문자 내용 이거 솔직히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별의 별 결론은 0.66이 이미 빠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내용이 이거 아니야 공격 없었어 라고 해서 되돌리더라도 그 일시적으로 돌릴 수도 있더라도 0.66 수준은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 가파르게 막 흥분해서 따라 붙거나 뭐 그럴 돈도 없고 돈 어딨어. 다 주식 사갖고 돈이 없는데. 그래서 확산해서 들어가지 않고 종목도 확대하지 않고 아쉽지만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마저도 아깝지만 차익 실현까지 단행해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 선물 동향의 기준이 지금 0.8, 0.65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유럽 증시 열리겠지만 유럽 증시도 좀 휘청하고 시작하겠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이렇게 시간 내에서 이미 0.66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흥분을 하지 않았다. 그럼 0.8, 0.65 밀리고 있는데 S&P 500 지수의 선물 0.65, 나스닥 쪽은 0.80 밀리고 있는데 야 이게 월요일날 큰 충격을 주느냐? 아니 얘네들이 미국 쪽의 흐름이 오늘 아침 끝났을 때 뭐 문제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다우 강보합이었고 S&P 500 지수 S&P 500 지수 일정 범위의 약세를 떴는데 그 약세 부분의 흐름이 사실상 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얼마였어요? 약세가 종가 기준으로 0.06 다우지수 강보합에 나스닥이 0.52, S&P 500 지수 0.22란 말이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물론 시간에서 0.6 빠진 그 기준은 있지만, 그 정도는 1% 미만이잖아. 또 중동 불확실성이 9시 50분이라고 치면 그때부터 훅 밀린 거니까. 그럼 9시 50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빠지고 있었고 일본 2%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고 심야 시간, 새벽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의 눌림폭이었던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TSMC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술주 다 죽은 거 아니냐? 엔비디아 보셨잖아. 멀쩡하게 끝났어. 플러스로 끝났어. TSMC가 뭐 갑자기 새벽에 장 끝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실적 발표 나온 거예요. 어제 실적 발표 나온 거야.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6,300번 이제 그 차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말에 실적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3위 알파벳이 실적을 냅니다. 근데 작년 말에 10월 말 작년 말이 아니라 10월 말 9% 빠져요. 알파벳이 9%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죠. 알파벳이 9%가 빠져. 실적 발표 나오고 왜 빠져요? 전망치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머니올라 방송 나가는데 그게 이제 또 화두가 된 거야. 나는 2차 전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2차 전지 얘기하고 하이닉스만 얘기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50분 방송 녹화하기로 해놓고 1시간 반 2시간을 했어. 그 원래는 50분 편집인데 1시간 반짜리 특집 프로로 나간 거예요. 그때 2차 전지 담에도 2차 전지 담에도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매수, 또 다른 업종 없나요? 현대차 매수. 그런데 알파벳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파벳이 폭락이 나왔어요. 왜요? 이렇게 9%가 밀린 거예요. 10월 25일 날. 기억나세요? 저것도 기억 안 나면 시황을 얘기하면 안 돼. 저것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TSMC를 얘기하고 있어. 미국의 시가총액 저 당시에 3위 알파벳이 9%가 폭락을 합니다. 9.9, 종가 9.5.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폭락했냐의 기준인데 실적이 전망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 그러니까 AI 관련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전분기에 26% 성장을 했는데 이때 실적 발표 나온 게 24% 정도 성장했나? 이 정도뿐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야 끝난 거야? AI 끝났어? 하고 박살? 그 다음에 또 박살? 근데 이제 알파벳이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먹고 살 거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서버 증설해서 AI 무조건 우리는 AI로 갈 거야. 결국은요. 뭐 결국은요 폭등이지. 10월 말 그게 저점인 거 폭등이지. 그러면 TSMC가 뭐 얼마나 뭐 5%가 심각한 문제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부터 먼저 보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 몇에 2위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 밑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었는데 시가총액 2위에 MS사는 그때 10월 25일에 똑같이 알파벳하고 똑같이 실적 발표 나와요. 근데 MS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실적 발표했는데 얘도 똑같은 클라우드 사업이야. 근데 얘는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이 부합이 됐고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 얘는 오픈 AI 대주주잖아. 그래서 얘는 3% 상승으로 마감해요. 25일날. 음봉이긴 합니다만 3% 상승 맞죠? 제가 갖다 대기 전에 말씀드렸죠? 다 기억한다니까 윤종국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방송 그대로 있어 녹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플러스 3으로 끝났습니다. 알파벳 마이너스 9%에 대해서 왜 겁을 먹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하이닉스 무너졌죠.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변동률이에요. 물론 이 당시 기준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다 끌어올려진 그 기준점에 흐름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기준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기준에서 어찌됐든 작년 5월 25일 날 갭상승이 얼마나 나왔나 그랬어요. 시가총액 이때는 3위가 아니었지만은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 얘 25억 주거든요. 25억 주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24억 7천 주에서 25억 주가 됐나? 한 25억 주. 근데 8천억 달러. 그래서 얼마? 8천억 달러가 아니구나. 25억 주에 맞아 25억 주에 8천 시가총액이 하여간에 좀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 1,000조였어. 1,000조. 25억 주 곱하기 이 300불 오르기 전에 이제 300불이라고 치면 그러면 7,500억 달러인가요? 7,500억 달러? 7,500억 달러 곱하기 1,300원 해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1,000조에서 1,000조짜리가 실적 발표 나오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20% 증가했다고 10% 더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 90센트 수준 예상했는데 1달러 5센트인가? 1달러 9센트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갭 상승이 26% 나온 거야. 그리고 29%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TSMC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이 당시 엔비디아 1,000조잖아요. TSMC가 지금 시가총액 1,000조 하나? 그 정도 할걸요? 삼성전자보다 더블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악재면 TSMC가 하한가 수준 하한가는 아니지만은 하한가 상한가 없으니까 30% 폭락해야지. 농담이 아니라.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실적 요렇게 조금 잘 나왔다고 요 정도인데 지진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개판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는 친구들 아까 미국이 중동이 어쩌고저쩌고 한 친구들 그걸 보도자료를 갖다가 보여줄 것 같으면은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동 만약에 리스크가 불거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대처할 건데?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석은 없어. 만약에 진짜 핵시설을 가공을 해서 가격을 해서 핵전쟁이 난다. 말도 안 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 미국 리먼 터질 때 어떻게 했어? 선물이. 하한가야. 선물 하한가 5%예요. 1% 1.6% 빠진 게 하한가. 순식간에 하한가야. 거래가 안 돼. 근데 무슨 전쟁 전문가들 나셨어 아주. 응?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그 녹화 내용은
나중 거 보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뭐 그저께 제가 해드렸으니까 그저께 내용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는 여기 방송에서 다 이렇게 해드렸잖아. 이게 작년 10월 말에 KBS 방송 나와서 해드린 내용인데 단순해요. 이란이 개입해서 큰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 현상 비슷하게 나왔잖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은 유가 뭐 150불, 개불 그 당시에 90불 하던 거 80불대로 내려와 버렸어. 왜? 경기가 둔화돼서 수요가 없어진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100불이 뭐 90불도 안 하고 있는데 유가 3% 움직여서 좀 올라오는 거 그거 예전에 110불 넘게 형성돼 있었다고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잖아. 아무 생각 없이 뭐 큰일 났어요. 유가가 올랐어요. 유가 올라오면 뭐 어쩌라고. 문제될 수준의 유가가 아니거든. 결론은 TSMC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뭐 어찌됐건 아니라니까 됐어. 걔 빼. 기든 아니든 전쟁 전문가 하지 말란 말이야. 지수 돌려놨잖아. 돌려놨는데 왜 자꾸 또 거기서 우기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고 그럼 결론은 중동발 불확실성은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것들 그냥 확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시아 증시에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 얘기만 하면 또 얘기를 해요. 미국이 무슨 아시아 증시를 쫓아가냐고. 미국 시간의 선물이 그럼 누굴 보고 매매를 할 거야? 시간의 선물 매매하시는 미국의 또 미국 그 선물을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뭐 박사님들이고 막 주식 박사님이고 막 경제학 박사님이고 그러시나? 아니잖아. 뭔 소리냐면은 지금 미국 쪽에 선물 매매를 하는 쪽에 그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미국 자체 흐름이나 이런 중동의 흐름도 놓고 보지만 결론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변동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중에 누굴 보겠어요? 선진 시장을 보겠지. 그게 누구야? 일본 쪽을 보겠지. 일본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조정이 깊어져 있으면 또 일본 이외에 또 누굴 봐? 우리나라 시장 크다며. 시가총액은 대만이 더 크더라도 창피하게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겼잖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IT 0.66 S&P 500 지수 0.56 다 돌렸잖아.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났어. 그 다음에 IT를 보는데 IT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TSMC 좀 보잖아. 문제 될 내용이에요?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 그게 불안하면은 뭘 찾으면 돼?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 납품처 다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납품처 다변화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 TSMC 매번 이 지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TSMC 망하면 삼성전자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도 망할 거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HBM 가져다가 뭐 조립해서 만들어 납품하고 그 부분의 생산 과정을 삼성전자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지금. HBM이란 명칭이 아닌 반도체 D램 부분에 고사양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GPU를 자기들이 그럼 완성해서 납품하겠다 이거. 그걸 지금 거의 뭐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내고 있는 그 해석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6% 어마어마한 물량. 외국인 지분이 얼마 지금? 56%를 넘겨. 어마어마하죠. 49에서 50 전후에서. 그런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선물 지금 놀리고 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 그러면 5% 개파락 이후에 장중 6%에 마이너스 4.86에 끝난 게 이게 문제야? 아니 그러면 이날은 뭐야 그러면? 이날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얘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서 뭐 문제가 될 만큼의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네 얘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깨고 내려갈 만한 기준으로 저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뭐 얘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2020년 이후의 기준에 TSMC TSMC라고 여기 치면 나오니까 TSMC 해가지고 요 차트 월봉 차트도 하나 잘라놔 주세요. 야간 근무자. 결론은 별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변동률에 얘도 일일이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날 기준에 10% 올라온 날도 있네.
어? 아니 10%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면은 뭐 개파락 6%가 아니라 10% 빠졌어야지. 오를 땐 10% 올랐는데 밀릴 때 안 밀리는데? 그럼 큰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추이수세를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을 안고 가기보다는 그럼 이 정도까지 놓고 봤으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뭐 중동발 요인들, 그에 연동된 유가, 뭐 환율, 뭐 금리, 뭐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이틀 전 동영상 참조하시고, 이스라엘 밀리지도 않은 이스라엘,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은 1.23% 강세로 끝났어. 우리가 이스라엘 걱정해줄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쪽의 기준,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 자꾸 삼성전자를 이제 무게감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TSMC 불확실성 요인들을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삼아서 분산시키고 싶다. 그 내용은 공식적인 내용이야. 윤정부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의 기준에서 잡아가면 된다. 기준을 설정해 가면 된다. 오늘 시장 빠진 거 삼성전자가 20포인트를 밀고 내려간 거예요. 100원당 1포인트 정도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좌가 42.58%, 작년 10월 말에 시장이 2277까지 내려왔을 때 시장은 13.78 돌려놨는데 우리는 42.58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밖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또 올해 2월,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깨졌잖아. 1월 달에 박살 나고 나서 돌렸어. 그러면은 지금 3.8분이 못 돌렸어. 그러면 솔직히 작년 말 종가 대비 시장 박살 나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말 종가 대비 박살. 근데 우리는, 나는 못 느꼈다는 거지, 윤정도는. 그저 화요일인가 깨달았다니까, 방송하다가. 오른쪽에 맨날 서 있다가 왼쪽까지 가서 딱 보니까 3.8%뿐이 시장 못 움직였나? 야, 1월 말 종가 2,500이었어? 작년 말 종가가 2,600포인트대인가요? 거기서부터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인 거야? 시장 마이너스에 작년 종가 대비. 가슴이 아픈. 근데 우리는 22%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뭐예요? HD 현대, HD 자꾸 현대란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거기에 뭐 HLB의 수익 범위, 뭐 그럼 뺄까? 오케이.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범위, 이 수익 범위 다 빠지고도 이 수익이야. 주력주에서만.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 포트의 기준도 2월 말 종가 대비인데 시장 1.9% 밀려 있잖아. 우리는 어찌됐건 3월 포트에 2.8% 수익인데, 아까도 2월 포트면 HLB도 얘기해도 되는구나.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나머지 이제 뭐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는 거 그건 똔똔 치고, 큰 거 시가총액 그래도 막 10조 전후하는 거 이런 애들만 따졌을 때 거기에 한미반도체는 뭐 5% 비중만 갖고 있었나? 계속 확장을 했죠, 솔직히. 4월 포트예요. 이게 이제 시장이 5.63 빠졌는데 우리가 4.24가 빠졌어. 힘겹죠? 근데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니까 어때요? TSMC 보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다 잡으셔야 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의 기준에 시장 대비 방어돼 있고, 뭐 변동성 종목에서 10초짜리에서 뭐 수익을 냈든 안 냈든 그 기준 포함 안 시키고 그 수익을 빼더라도 지금의 계좌가 패닉 상태 계좌 아니야. 옆집 가봐 지금 난리나 있을걸. 방송국 찾아간다 그러고 아무개 나오라 그러고 너 가만 안 둬 그러고 난리나 있을걸 지금. 난 시장이 이렇게 깨진지 몰랐어요.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해 줄 이유가 없잖아. 시장이 뭘 시장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잘 가면 시장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버거워질 이유가 없는 거고. 지난해 연말 종가가 시장에 코스피 지수의 연말 종가가 얼마였어요? 2,655였네. 야,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예? 이 동네 창피해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6,555에서 2,655에서 2,655면은 얼마에 64포인트 빠졌네. 대략적으로 2%대 이상 빠졌네. 그죠? 2%대 이상 빠진 거죠. 지금 연말 대비. 야, 이거 뭐 동네 창피해서 살겠나 이거. 연말 대비 2% 빠진 국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연말 종가 대비해서 연말 종가가 얼마였어요? 866? 866 대비해서 20포인트니까 얘도 뭐 한 2%대. 야, 이거 뭐 동네 창피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이제 그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그때 다우 지수가 보합권이었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다우 지수가 연말 대비해서 다우 지수 너 나와봐. 다우 지수 하나가 연말 대비해서 연말 종가 대비해서 종가 얼마? 37,689. 아, 이런 거라도 알고 계셔야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온다는 그 친구들이 얘는 그래도 플러스야. 우리처럼 2%씩 안 빠져 있어. 그리고 원체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중이고 3,300 넘긴 지가 언젠데.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 그 고점의 기준 넘겼어요 못 넘겼어? 넘기고 그 위에 있잖아. 얘는 3,500이야 지금 최소 3,400 혹은 3,300. 오케이 좋아. S&P 500 지수 우량주 500개에 대한 지수 4,800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얼마? 200포인트 더 올라 있어요. 4%. 그럼 얼마예요? 3,400, 500 돼 있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작년 종가 대비해서 얼마? 무지하게 올라와 있네. 작년 종가 얼마예요? 29일 날 종가가 4,770 정도. 69. 4,769. 아니 동네 창피하게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에 이렇게 빠진 데가 없다니까. 다우지수 하나 빼고는 없어요. 독일 줄 안 거도 되겠죠. 프랑스 줄 안 거도 되겠지. 대만 줄 안 거도 되겠지. 동네 창피해서 대만에도 못 미치는 대만 시가총액보다도 작은 그렇게 추락을 시켜놓는 게 어딨어. 추락했다고 주가 빠진 거 아니에요.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정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 니케이 미친 듯이 날아가 있지. 근데 거기다 대고 오늘도 열심히 하는 무슨 상하이 지수를 얘기하고 앉아있어. 월봉 보세요. 얘가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이 가나?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야. 전혀 달라. 중국 본토 반환되고 난 다음에 전혀 달라.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 신고가를 했는데 얘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얘는 국가도 아니고 이제는. 예전에도 국가도 아니었지만은. 결론은 우리나라의 지수가 유일하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 못 가요?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아니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국가가 공매도 금지하는 국가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 공매도를 왜 금지해? 심리적인 면인데 공매도 금지는 리먼 때 미국에서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 금지한 거는 심리적인 면이 더 큰 거죠. 그 공매도 금지하고 그럼 외국인들이 그게 좋아라 하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시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 시장의 순기능을 마비시켜 놓고 무슨 시장 방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 앞두고 무슨 저 PBR주 얘기하고 앉아 있고 장이 깨질 때 저 PBR 준 거죠. 자, 그럼 시황은 다 끝났어요. 전혀 문제 없는 시장 상황이고 어마어마하게 강할 수 있다. 이격을 다 줄일 수 있다. 이 이격 줄이는 거는 결론은 누구다? 결론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실적주 저평가 종목이 이격을 다 줄이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계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보시자고요. 그 글로벌 증시 하고에 맨 위에 있나? 잠시만요. 글로벌 증시 그걸 밑에 빼놨구나. 잠시만요. 자, 이 이격을 줄이는 건데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3,300을 갈 수 있느냐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시가총액 비중이 30%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확히 23%대 그다음 6%대예요. 23%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돼요. 걔네가 못 가면 시장은 못 가.
누가 갈 거야? 왜 못 가는지를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10% 이상 상향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상향되리라 봐요. 하이닉스 미친 것도 아니야. 이건 지금 완벽한 거야. 8조 1천억 예상하던 실적이 14조 5천억이야. 얼마 증가했어요? 6조 4천억이 증가했어요. 88에 64, 80% 증가한 거야. 80% 전망치가 증가했는데 주가는 50%도 못 올라왔어. 오늘 깨지는 바람에. 50%가 안 돼 상승률이. 10월부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좋아요 사세요의 기준이 잡혀 있으면, 하이닉스가 좋아요 사세요였으면 야 너 작년에도 잘했잖아. 작년 5월에도 잘했잖아. 작년 10월에도 잘했잖아. 작년 10월에 11만 원대 잘했잖아. 사라 그랬지. 그 지금 야 주가가 뭐 작년부터 50% 올랐는데 이 양반은 10월부터 50% 올랐는데 다 오른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더 오를 거야. 왜? 컨센서스 상향이 8조 1천억에서 6조 4천억이 증가했다니까. 그냥 뭐 주파란 두들기듯이 전망치를 올리나?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델사 실적 나오고, 그 다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물론 TSMC 실적에서 조금, 또 ASML인가요? 그쪽 실적에서 조금. 그리고 걔네가 흔들리면 엔비디아부터 추락해 있어야지. 엔비디아 그렇게까지 추락 아니야.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실적이 둔화된다 해도 8조 1천억 예상치보다 증가했죠. 80%가. 주가 50%뿐이 안 올랐어. 물론 엔비디아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우리나라 금액 기준으로 1,000조에서 3,000조 뿐이 안 올랐다? 안 올라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찌됐든.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현대차 너 10월 달에도 이 현대차 사라고 그랬잖아. 17만 원에. 17만 원에 사는 거 26만 원 올라오고 지금 24만 원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걸 또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야지. 왜? 시가 총액이 50조가 깨졌어. 작년에도 12조 순이익이야. 올해도 12조 순이익이야. 내년은 13조에 달해. 이거를 저 PBR 종목이라고 설명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에? 방송 나와서 이거를 기아가 급등 나오니까 기아를 가지고 저 PBR 종목이라고 설명을. 그럼 기아가 1배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PBR이. 그러면 고 PBR인가? 정신 나간 것들 아주. 응? 얘네 네 종목 빼고는 보세요. LG엔솔이 88조인데 얘 실적 보세요. 근데 왜 안 빠지냐고? LG화학이 82% 갖고 있는데 빠지겠냐고. LG화학 82% MSCI 지수에 코스피 200 지수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최소 빠지진 않지만 얘가 폭등으로 주가 올라가겠냐고. 테슬라가 50이지 신저가인데.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시라고. 무슨 테슬라 얘기하면 이창환이 왜 2차 전지를 테슬라하고 붙여서 얘기하냐고. 이 또라이 바보들 아냐? 그 얘기도 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90%가 넘어요. 92%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서 유지하고 있는 거하고 얘네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셀트리온이 견인할까? 아니 포스코홀딩스 최근 뭐 하루 이틀 2, 3일 미중 관계 때문에 뭐 이슈 불거진 거? 미국에 수출한 철강 규모 자체가 뭐 제한적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얘가 지금 저평가? 철강주의 일반적인 PER의 기준이요 4배에서 6배 움직여요. 슈팅 나올 때 2007년도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을 때 영업이 그때 10조를 냈나? 하여간에 그때 당시의 기준의 PER이 10배를 넘겼어요. 그때 대선을 앞두고여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지금처럼 속된 표로 미친 듯이 내다 파는데, 그 당시에 이구태구 회장님은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3번에 걸쳐서 외국인들에게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 아니 외국인이 죽어라고 때려 파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마지막은 미타라고 바르셀로나인가 뭐 하여간에 그 철강업체 세계 1, 2업체가 합병을 했거든. 근데 그들이 포스코도 공격할 수 있다. 그게 공식적인 항의 소환을 받아. 그게 언론에까지 노출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 그러면서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예?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하고. 철강의 기준에 또 지주사 성격의 포스코홀딩스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이버의 기준도 지금으로서는
삼성 SDI가 지수를 견인한다? 그거는 불가능. 지수를 견인하는 거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명분이 뭐예요? 현대차, 기아의 저 PBR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쌍끌이 순매수 1위, 2위가 왔다 갔다 해.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인데 그냥 1위가 아니라 외국인의 지분이 50% 전후 수준이 지금 56%까지 늘어났어요. 대주주 33%야. 89%야.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거기에 기아도 외국인들 매집이 상상을 초월해. 윤정부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툭 하고 움직여서 이 주가에서 20%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러잖아. 뭘 애야. 우리는 하이닉스를 매매해서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20%가 움직이면은 시장 지수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이 올라와요. 얘들이 20% 올라오면 얘들만 가?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애들이 없어? 그러면 시장은 10% 이상이 올라오는데 시장 15% 올라온다고 치면 시장 대비 주도주는 1.5배 정도 등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최소 1.5배에서 3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10배. 예? 항상 주도 업종은 10배가 움직였어요. 2년에서 4년 사이에.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15년 12월 금리 인상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한 그 시점 대비해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장 대비 10배, 삼성전자 5배 이상. 시장 기껏 해봐야 2000포인트가 안 됐거든. 1980인가 그래요. 2015년 12월이. 그때부터 해서 시장은 얼마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20% 올라온 건가요? 얼마야? 지금 2600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30%? 삼성전자는요? 200%대. 하이닉스는요? 400%대인가? 그게 주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 따로 설명하고 지수 따로 생각하고 지수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매하니까 지수를 따로 볼 수가 없잖아.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지수 설명 시작하네. 올해 안으로 3천 갈 겁니다. 그래놓고 삼성전자는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반기까지 9만 전자 공략할 수 있고 10만 전자도 정신 나간 것들이 아니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의 기준에 만약에 여기서 9만 원을 가면 얼마 가는 거예요? 12,400원 가는 거잖아요. 12,400원이면 20%는 안 되지만 그냥 20%라고 설정하자니까. 그러면 시장은 최소 2,800에서 3,000 가는 거야, 그게. 근데 삼성전자 따로 얘기하고 얘 따로 얘기하면 되겠냐고. 자, 다시 정리해드려요. 지수의 기준에 3,300, 3,000 가는 거, 3,000, 3,300 그 이상 가는 게 아주 우습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된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수 있겠느냐? 엔비디아 보시면 되고, MS사를 보시고 먼저. 시가총액 1위로 2년 2개월 만에 1위로 올라선 올해 1월 11일부터 1위 자리를 등극을 한 MS사, AI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보시고, 그 다음에 TSMC 이슈 잠깐 보시고, 그들의 흐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보시려면 보시고,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고. 그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이제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 있다? 이번 기회에 잘 보는 거지. 뭐를? 삼성전자가 바보입니까? 야, 엔비디아야. TSMC랑 양분해. 우린 지진이 없어. 야, 우리 기술력 못 믿어? 야, 니들 반도체 없이 개뿔이나 GPU 확.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TSMC 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할게.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반뿐이 안 했죠. 그게 몇 년 전이죠? 불과 몇 년 안 돼요. 응? 근데 지금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배? 좀 되지 않나요? 응? 삼성전자는 지금 뼈를 깎는, 응? SK그룹하고 삼성그룹 그렇게 한다며 지금 주 6일째 한다며.
아무리 따져봐도 시장 지수를 견인할 건 얘네뿐이 없어요. 근데 무슨 금융당국도 아니고 정부당국이 나서서 저 PBR을 떠들고 앉아있으니 지수가 가능하고 얘네가 갈 수 있는 기준은 응? 결론적으로는 어떤 걸 기준 잡아줘야 돼요?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유보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지금 유예를 해주고 있는 게 2020년부터인데 그거를 규제를 하겠다. 뭐 그 정도 코멘트면 되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자주주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공매도 금지 이런 거나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이격이 발생돼 있는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논리가 외국인들 또 기관들에서 살아나고 그들만 움직이면 지수는 무조건 가요. 지수가 간다고 종목이 다 갑니까? 지수가 가면 70% 수준의 종목은 다 가요. 유틸리티 옵션은 횡본 거고 유틸리티 옵션 그냥 그 자리 저 PBR 종목들은 그냥 그 자리 위주에서 움직이는 거고 지수가 가면 70%는 움직이고 30%뭐 20% 10%는 밑으로 깨지겠죠. 누구? 2차전지 같은 애들. 테슬라 지금 52조 신고가야 신저가예요.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린 지 옛날이고 미국의 정책 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장 다 마찬가지고 그게 뭔 아유 그 얘기하면 길고 우리 거나 봅시다. 결론은 한 시황은 시장 무지하게 좋다. 아니 우리만 좋으면 좋은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시장 무지하게 좋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주도주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계좌 손실이 없다. 오히려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이다. 거기다가 시장은 글로벌 증시와 항상 똑같이 같이 이렇게 긴 기간 이격이 발생된 적이 없다. 그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실적주가 가야 되는데 그 실적주가 갈 수 있을 만큼 외국기관의 쌍끌이 또 혹은 외국인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누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의 상상을 초월한 매집이 쏟아지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투권 들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서만 대처하면 된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즐기시면 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 핵전쟁? 아니 그럼 거래 정지야. 무슨 뭐 이란이 이스라엘 폭락은 무슨 폭락이야. 거래 정지지 무슨 시장이 안 열리지. 패닉이지. 뭘 사도 다 죽는 거지. 뭐 빅텍 살 거야 빅텍? 방산주? 뭐 방산주도 아닌 거 뭐 소형 잡주? 그럴 것 같으면 다 팔고 쉬는 게 낫다라는 얘기. 그런 공포감이라면.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종목군들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마무리를 치면 그리고 뭐 시간에 거래가 큰 의미 없어요. 금요일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뭐 시간에서 좀 움직여주면 좋지. 아유 순간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제 이게 전일 거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메타방에 잠깐 화면을 띄워놨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일 종가 대비 2.86이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야 시간에서 엄청 강하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그리고 뭐 보시자고요. 그 삼성전자부터 오늘 수급범위하고 우리 그 변동성 종목의 수급범위하고 다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개인 누적 수급부터 해서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무너져 내렸지만은 수급이 꼬여 있거나 수급 논리라고 그랬죠. 펀더멘털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 없어.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어. 수급 논리야. 수급 논리인데 수급 전혀 문제 없어. 그죠? 펀더멘털은 멀쩡하고 오늘 기간이 430만 주를 팔아가지고 430만 주 팔아서 무너지긴 했겠지. 그 전에 500만 주도 팔았어. 그날은 뭐 얼마 안 빠졌구만. 외국인이 사줘서? 에이, 외국인 기관 매도 매수를 같이 보시라니까요. 개인들 관여도가 거의 없어요. 메이저의 전체 매수 매도의 수급인데 한 방향으로 뭐 주구장창 매도하고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펀더멘털 보시고 누적 수급 보시면 돼. 하이닉스도 펀더멘털 보시고 누적 수급. 오늘 외국인이 110만 주나 팔아가지고 110만 분 0.15%뿐이 안 되는 그 물량 가지고 뭐 어쩌라고. 누적 수급이 얼만데. 에?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팔을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이고, 얘도 보면은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수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수의 범위도. 오늘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매수가 순매수 말고 매수 기준이 45만 주, 예를 들어서 45만 주면 전체 물량의 20% 이상이에요. 관여도가 높다는 거야. 매수 관여도가 높다는 거야. 매수도 많이 한다는 거야. 손바뀜이든 단타든 뭐든 간에. 오늘 뭐 단타나 칠 수나 있나? 아, 저점에서 좀 돌려서? 에이, 아니야. 현대차는요, 오늘 그나마 뭐 외국인들 사줘서 순매수 뭐 잘해줘서. 기아 오늘 뭐 출렁했죠. 얘가 뭐 실적이 박힌 게 있어? 없어요. 고점 대비해서 과한 눌림폭의 기준 돌릴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고, LG화학은 아쉽지만은 뭐 정리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KB금융, KB금융, 한국전력, 수급만 보세요. 수급만. 또 실적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한 HD 현대일렉트릭. 야, 개인들만 샀네.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렸네. 아니라니까. 저도 아직 안 봤잖아. 지금 볼게요.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42만 주에 기간 41만 주죠. 그럼 46만 주야. 전체 물량의 30%의 관여가 매수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단타 치는 8조 8천억짜리 단타를 치면 좀 어때? 근데 아시다시피 어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제 기준 보시면은요, 지금에서 보여드리는데, 요 종목의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제도 많이 눌려 있다가 좀 짜증스러운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우리 메타방의 기준에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근데 어제 기준에 막판에 확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보시면 골드만삭스, 맥쿼리, 메릴린치, 우리가 맥쿼리는 계속 시각적으로 보고 있었잖아. 시티그룹까지, 오늘 매수 들어온 시티그룹까지 그냥 주구장창 매수에 일방향상, 거의 일방향상의 매수. 그리고 CLSA 매수. 그리고 매도는 NHC, 모간, UBS, 뭐 삼성. 그러니까 손바뀜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서도 외국인 팔고 기관 팔았잖아요. 아니, 팔았으니까 강보합이겠지. 근데 매수 한쪽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JP모간 팔았는데 CT는 매수하고 손바뀜이잖아. 그러니까 던지는 쪽은 제한적으로 던지고, 뭐 밑으로도 막 던졌지만은 밑에서도 다 받아간 CT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순매수 기준에 오늘 매수했는데 매도했는데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방송 보실 때도 자,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는데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그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해서 뭐 18,000, 17,000 계약을 매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외국인이 투기 거래 선물해서 선물 단타 치려고 17,000 계약을 팔아? 전부 인덱스 상품 해치 연동된 거나 ETF 상품이나 이런 상품에 대한 해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거고, 그러면 맨날 파생해가지고 초대박 내든가. 아니란 말이지. 해석은 할 수 있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살 때의 기준에 어느 포지션에서 형성을 했느냐, 이런 거는. 그게 선물 매매에 대한 차익에 대한 목표치가 아니라 전체 해칭에 대한. LS 일렉트릭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와 매수, 관여도의 기준에 매수의 기준에 외국계 기관이 얼마? 56만 주를 오늘 샀어요. 순매수는 아니더라도 산 쪽이 손바뀜도 있고 뭐 있고 다 포함해서 결국은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 소형 잡주는 그 거래량 그 기준이 안 나와요. 비중이. 소형주들 뭐 상가고 이런 애들은 그냥 어디서 뭐 보지, 뭐 어떻게 기준도 못 잡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없고 지들이 알아서 그냥 상가 가는데 누가 샀는지도 모르고. 근데 대형주는 이런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설정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시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보여진 프로그램 이외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일정 범위에 뭐 출렁거림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외국인이 8만 주나 사서 그래도 플러스가 났어요. 진짜 풀 뜯어먹고 있어. 8만 주, 뭐 5천만 주짜리 8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결론은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41만 6천 주와 기간의 11만 주,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52만 주의 기준이면은 30% 이상의 관여도가 있는 거예요. 매수의 관여도. 그 매수의 힘을 누가 준 거다? 외국인과 기관이 준 거예요. 우리는 대형주를 하니까 보고 알잖아. 매수할 때 어떻게 해?
만주 막 사버리지. 2만주 사버리지. 그러면서 호가 막 두세 호가 막 들어 올리죠. 그게 추이 매매인 거야. 이수페타시스, 예?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아시겠죠? 얘네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뭐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얘네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얘네만 이슈를 불거뜨려서 움직인다? 그럼 소형 잡주지. 예?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그들이 주력이 강세를 띄어야만 나머지 쪽이 거기에 연동돼서 불꽃 낼 일을 펼치는 쪽이 나오는 거고, 그게 순환성으로 도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이유에서든 출렁거릴 때에는 그 출렁거림 속에 어떤 흐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순환성으로 돌았던 종목군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되돌리지를 못해. 안타깝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하나도 모르시면 어때? 우리는 행복한데. 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고 거기서 동영상 보시고, 어? 그리고 오늘 원래 금요일이라 이렇게 그 마감 방송 길게도 안 하잖아요. 원래는 LS 또 HD 현대일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초대박이잖아. 윤정도가 바보 마냥 우리 메타방 계신 분들 수익률 이번 주에 복귀해 보면은 솔직히 수십 퍼센트 날 수 있었던 기준에 농담이 아니라, 왜? 딱 두 종목 있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보조로 짝짓기해서 LS 일렉트릭까지. 그거 아다리만 잘 맞았으면은 어떻게 돼? 수익률 진짜 장난 어마어마하죠. 막말로 화요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었어도 6% 7% 수익이네. 근데 지금 계좌 수익은 제게 2.4? 뭐 하여간에.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수익률이 23만 4천 원이면 한 2, 3%, 2% 정도 되시려나? 그 메타방은 전부 그 수익 계좌 보내주셔야 되고, 야간 근무자는 어제 근무자한테 얘기 들어서 그 이기 회원님들 그 계좌 보내주시면 어제처럼 다 정리해서 저한테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월요일날 전략을 또 꾸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이 위에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검색기에. 얼마나 훌륭해. 막말로 HD 현대일렉 우리가 점심쯤인가요? 이동했던 게 그거만 좀 잘 설정을, 순간적인 판단이 되겠죠. 어찌 보면 거기에서만 조금만 잘 대처했어도 오히려 29만 원, 22만 9천 원의 차익 실현하고 최저점에 오히려 이쪽을 잡았으면, 한 템포만 더 됐으면, 그때 매수 잔량이 없었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면 꺾일 때 들어가지는 않았겠지. 하여간에 그거는 후행성으로 어디 뭐 카지노 가서 내가 이쪽 갈 걸 저쪽 갈 걸 후행성으로 그러다 보면 막 카지노에서 복귀하다 보면은 건물 몇 개를 사잖아. 그냥 바로. 주식도 똑같아요. 아, 내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저걸 샀네. 아, 다 잊어버려. 시장 이번 주 박살나 있는데 우리 계좌는 어찌됐건 플러스다. 매매를 아무리 못 쫓아 하셨어도 두 종목 매매했으니까 이 장이 플러스면은, 야, 다음 주에 뭐 시장이 좀 방어만 돼도 그 이상이겠구나. 밀려 떨어져도 지금처럼 폭락만 아니라면은 또 플러스겠구나. 거기에다가 시장 탄력 받으면 와, 윤정도 실력에 초대박 수익 내겠구나. 뭐 수익률도 1등은 뭐 한두 번 갖고 나가. 아, 그리고 오늘 원고 작업하신 분 저기 미안한데 요 상장하고 옛날에 그 카드 있잖아요. 원고에. 그것도 좀 다시 넣어줘.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혼자 도저히 힘들다. 나는 계좌가 맨날 마이너스다. 내 계좌 왜 맨날 박살이냐 하시는 분들 빨리 빠르게 빨리 연락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